알면 언젠간 한 번은 쓸모 있을 신박한 국악 상식을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알, 쓸, 시, 구! 정말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두 개도 아니라 딱 하나만. 그렇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짧고 강렬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남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자,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음악 시간이에요. 아유, 우리 이상화 어린이, 자, 집중.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요 선생님. 아우, 선생님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아유, 우리 이상화 어린이 참 이상한 어린이에요. 자,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전 음악은 맨날 100점 맞거든요. 전 음악 천재라고요. 알았어요. 자, 오늘은 국악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51페이지 펴볼게요. 251회 어? 우리 할머니가 맨날 보는 채널이랑 똑같네. 선생님 그런데 왜 음악은 음악인데 국악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건 말이에요. 선생님의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고, 선생님의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선생님도 모르는구나. 이상하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선생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국악학자 김영훈 선생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영훈 선생님은 평생 동안 국악 이론을 연구하시고 또 이론서까지 집필하신 정말 훌륭한 학자이십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진짜 정말로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선생님을 직접 모셨는데 선생님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음악인데 왜 국악이라고 부르나요? 그냥 음악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국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악도 사실은 음악이지요. 네네. 예, 그런데 국악이라는 말은 나라 국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악은 나라의 음악. 그 말을 우리가 쓰면은 우리나라의 음악.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음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음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국악 하면 중국 음악을 뜻하는 거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중국에서도 똑같은 우리랑 한자를 쓰는 나라니까 국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국악은 중국 음악을 가리키는 게 되죠. 그렇죠. 각 나라마다 그 국악이란 단어를 쓸 때 지칭하는 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본에서는 자기들의 음악을 방악이라고 하는데 방악. 그때 방자도 나라 방자예요. 그러니까 국악이랑 의미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라방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방송은 이렇게 솔직해야 돼. 상화 씨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방자. 예전에 연방정부, 연방국가 할 때 방자입니다. 큰 방 작은 방이 아니라 나라방자를 써가지고 역시 우리 김영훈 선생님을 모시니까 이렇게 새로운 정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 국악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썼었나요? 국악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언제부터 썼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적어도 조선왕조실록에 국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네, 그때는 아국악 또는 피국악,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악, 저 나라의 음악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또 독립해서 국악이라는 표현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국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음악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썼다 이런 말씀이세요. 혹시 그러면 지난 과거 속에서 이렇게 국악을 본격적으로 쓴 게 언제? 왕조실록의 국악이라는 용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를 하게 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때 서양식 군악대를
궁중에 설치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인 음악가 에케르트를 초빙해서 우리나라 음악가들을 가르치고 또 에케르트는 대한제국의 그 애국가를 작곡하기도 했던 분인데 그 에케르트를 비롯한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도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도 궁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아,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궁중의 악대를 국악대, 그 대표자를 국악사장이라고 불렀고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를 양악대, 그리고 그 대표 지휘자를 양악사장이라고 부른 데서 국가의 공식적인 국악이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국악사장. 네. 국악사장. 예, 그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음악은 양악인 셈이죠. 양아. 자, 그렇다면 이 국악이란 단어 이제 대한제국 때부터 쓰였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악이란 단어를 쓰지 못한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은 국악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나라를 잃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나라의 음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악이라는 용어는 못 썼고 그때는 조선악 또는 조선음악이라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아, 국악이란 단어를 없앤다고 음악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그렇죠. 지칭할 단어는 필요했고 이제 그걸 약간 격화시켜서 혹은 진한 음악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조선악 이렇게 한 그 건가요? 당시에는 이제 우리의 국가는 뭐 그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던 조선 지방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이왕직 아악부도 그런 의미잖아요. 이왕직 아악부의 그 아악부라는 말, 그 아악이라는 말은 사실은 일본의 영향이 있는 말입니다. 일본 궁중 음악을 다루는 일본 궁중의 음악 기관의 명칭이 국내성 아악부예요. 그 아악부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이시성을 가지고 있던 왕조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이왕직 아악부라는 명칭을 썼던 것이죠. 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악을 국악이라 부르지 못한 거예요. 마치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부모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슬픈 역사인데 사실 국악하면요. 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지루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국악을 되찾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못 불렀던 시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귀하게 예, 맞습니다. 다가오네요. 해방이 되던 바로 그 해에 해방되자마자 이제 민간의 음악 전문가들이 모여서 음악인들의 단체를 결성하게 돼요. 그 단체의 이름을 국악원이라고 삼았습니다. 국악원.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국악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되찾게 된 것이죠. 정식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951년 다시 돌이켜보면 51년은 6.25 전쟁 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전쟁 중에 피난 수도였던 부산에서 맞아요. 국립국악원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정부를 이끌었던 분들의 문화적인 해안이 어떤 것인지 되게 짐작이 되지요. 맞아요. 그때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국립국악원이 발족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 국립국악원이 계속 옮겨 다니는 그 변천사를 찾아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부산 갔다가 뭐 장충동 갔다가 뭐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국악의 개념이요. 네. 좀 많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국악은 우리나라의 음악이면서도 한동안은 우리의 전통 음악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악은 한국 음악의 줄임말이 아닌가 그렇게도 이제 이해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신국악이니 창작 국악, 국악가요, 퓨전,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이렇게 국악이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잖아요. 그걸 다 국악이라고도 이와 하죠. 같은 음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악이라는 말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국악 속에는 이제 옛부터 전해오는 전통음악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작 국악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악은 이제 원래 음악이란 단어보다 국악이란 단어를 이제 많이 쓴 거네요. 예, 사실은 그 음악이라는 단어는 서양식 뮤직
네. 번역한 말이죠. 동양 사회에서는 아주 고대 사회에는 음악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과 악을 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 성이 있어요. 소리입니다. 소리성. 영어로 하면 사운드에 해당해요. 그렇죠. 이제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음악의 소재가 될 수 있는 튜닝된 음악의 소재는 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음은 일정한 높이가 있어야 되는 소리예요. 그 높이가 안 맞으면 음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음들을 가지고 선율과 리듬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이제 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악과 서양의 뮤직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요. 동양 고대에서 악이라고 할 때는 노래, 네. 그리고 그 노래를 반주하는 기악, 거기에 맞춰서 추는 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종묘 제례악 그러면은 일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과 무용이 조화를 이루는 일종의 종합 예술을 동양 고대 사회에는 악이라고 봤죠. 그러니까 음악보다도 사실 악은 더 깊이 있고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국악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용어를 좀 쓰면 좋을까요? 뭐 현재로서는 저는 다른 대안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악이라는 용어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특정 음악을 가리키는 용어로 상당히 익숙하게 굳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문학의 일각에서는 국악보다 더 좋은 용어가 없을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국악 정명 찾기, 바른 이름 찾기 이런 논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제안하는 대안으로 대한민국 할 때 한악 하나 또는 그냥 범위를 좀 넓혀서 한국 음악 이렇게 네. 부르면 어떨까 하는데 그 한악이 결국은 한국 음악의 준말이라면은 한국 음악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다 포괄하는 것이거든요. 대중음악까지도 그러니까 다 포괄해야 돼요. 우리가 국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네. 좀 차이가 있는 다르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논의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보태자면은 네. 사실 지금 우리 반쪽인 북한에서는 네. 우리의 국악에 해당하는 음악을 조선 음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통일 이후에 우리는 또 이 음악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까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국악학자 우리 김영훈 선생님 모시고 지금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은 요즘에 그 유행하는 단어 중에 부캐라는 단어 아세요? 부캐? 모릅니다. 캐는 캐릭터거든요. 네. 전공할 때 부전공 하잖아요. 아, 네. 부가적인 캐릭터를 얘기하는데 아, 네. 부캐로 우리 김영훈 선생님께서 국악방송 사장직을 지금 맡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잠깐만요, 상화 씨. 아까부터 계속 아부를. 사장님, 예. 제가 지금 아이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국악 아니 이제 오늘 이렇게 김영훈 사장님께서 출연을 하셨지만 사실 오늘이 4회차인데 1, 2, 3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악 아니?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방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 더 연장 될까요, 사장님? 예, 연장이 좀 예, 뭐 두 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조금 궁금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적절히 다루어 주셔서 네네.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방송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두 분이 진행하는 방송에 열혈 시청자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야! 연장 확정. 자, 한 100회, 200회. 예, 그렇게 한번 가는 걸로.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이건 편집하지 마세요. 자, 이거 기록용이에요, 기록용. 그나저나 사실 우리 프로그램 장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신다. 이 말씀보다 저희의 궁금증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그 말씀에 사실 저희는 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자리에 영연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오늘 정말 김용훈 사장님을 뵀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집안의 영광이며 자,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존경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악학자이자 국악방송 사장 김영훈 선생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